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있어요. 전기차를 지금 꼭 사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유튜버들이 했던 말이 2021년도에 지금 전기차를 사라. 지금 전기차를 꼭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아니면 뭐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전기차 지금 사야 되나 봐. 지금 안 사면 가격 오른데 뭐 보조금을 못 받아서 나중에는 싸게 못 산대 어쩐데 뭐 내연기관차를 타면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대 이런 루머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떨결에 전기차를 막 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노 사장은 뭐라 그랬냐? 좀 지켜봐라. 23년에 각 브랜드에서 전기차들이 더 많이 나오고 25년 전기차를 굳이 살 거면 노 사장은 그렇게 얘기했죠. 25년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노 사장은 나중에 사라. 좀 더 있다가 전기차로 가는 거는 맞는데 나중에 사라. 그리고 2025년에 여러 가지를 보고 사야 되고 인프라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2세대 전기차를 사라. 지금은 1세대니까 2세대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전기차를 사라 라고 노 사장은 얘기를 누누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기차를 꼭 사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친환경이에요. 지구를 생각해라, 뭐 지구를 생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환경 오염물질이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서 내연기관차를 조금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전기차는 친환경이다를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친환경이 어쩌고 지구를 생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차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굳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방향성이 아직 정확하게 확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억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포럼들이 나오고 있냐면 전기차 시대 탄소 배출량, 이 탄소 배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시대 탄소 배출량 내연차 시대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전에, 1년 전에는 이런 말 하면 난리 났었죠. 전기차 옹호론자들이나 전기차의 오너들이 뭐 내연차는 진짜 환경오염의 주범, 특히나 디젤차.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10년 전, 12년 전에 디젤차는 친환경이라면서 친환경 스티커까지 붙여주고 사라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을 떨어서 사람들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서 막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서 눈이 따갑고 매움에도 불구하고 디젤차를 샀어. 막 탔어. 그러더니 5년 뒤에 갑자기 뒤통수를 존나 세게 풀스윙으로 누가? 한국 정부가 누구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과거에 히틀러가 폭스바겐 비트를 적금을 부어서 국민들한테 1가구 1차량을 줄 것처럼 돈을 거둔 다음에 냅다 뒤통수를 후려갈기듯이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디젤차는 친환경이니까 사라! 친환경이다! 그러면서 뭐 자가용 일반 세단에도 막 다 디젤 적용하고 해서 존나게 팔아먹더니 다 팔고 나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기면서 디젤차 타는 사람들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거죠. 존나 씨발스러운 상황인 거죠. 전기차 시대 탄소 배출 가지고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 특히나 디젤차 타는 사람들 존나 들들볶고 눈치를 주더니 외국에서 이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전기차 시대에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자, 이 분석이 나오면 또 이제 오토기어의 김정민 같은 사람들은 뭐 또는 예전에 무트라인 윤석노가 저랑 법정 공방하고 막 할 때 뭔 말만 하면 근거는 맨날 근거를 대라. 지도 근거 하나도 못 대면서 근거를 대라. 딱. 이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전기차 시대에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분석이 나왔던 근거. 근거는 배터리 광물 확보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배터리의 광물을 배터리 광물을 확보해야 배터리를 만드니까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내연기관차 운행 중단으로 감축하는 탄소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누가 그랬냐? 미국의 맨하튼 연구소. 따질 거면 미국의 맨하튼 연구소를 가서 따져라. 맨하튼.
뉴욕 옆에 있습니다. 뉴욕 안에 맨하튼. 싸구려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물가가 비싼 동네입니다. 그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매사추세츠 MIT가 있죠. 카이스트를 사칭하시는 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MIT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맨하튼에서 이렇게 위로 쭉 동부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MIT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MIT 밑에 금방 어디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쪽에서 연구소에서 보고서에 인용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9만에서 10만 킬로미터 주행을 가정했을 때 소형 차를 기반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대형 전기차는 아마 더 심할 텐데 소형 전기차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광물 채취 과정, 유럽연합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등 제가 늘 말하는 발전소를 늘려야 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노 사장이 늘 말했죠. 자, 요것만으로도 만약에 조금 미국은 말이야 진짜 뭐 약간 바이든 형님이 좀 저기 하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조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또 음모론자들이 있을까배 노 사장이 자료를 꼼꼼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자 진핑 형네 동네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죠. 중국 전기차 굉장히 많아요. 지리에서 볼보 자동차를 지리게 인수를 했죠. 볼보 자동차에서 테슬라 전기차 폴스타 전기차들 나오고 있잖아요. 볼보 자동차 역시 2021년 자사 전기차 SUV와 자사에서 판매하는 내연기관 SUV XC40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누적 탄소 배출량을 비교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글로벌 전력만 그리드라고 하는데 글로벌 전력만 전력 기준으로 15만 킬로미터를 주행까지 신재생 발전 비율이 높은 이유 그리드 기준으로는 7에서 8만 킬로미터까지 전기차 모델의 탄소 배출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급의 내연차와 같은 급의 전기차를 7에서 8만 킬로미터까지를 주행을 하는 걸로 생산부터 모든 걸 보니까 전기차가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재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을 살짝 했을 때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전기차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시입시용끼들이 노 사장을 겁나 까댔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진핑 형네 동네에서 가장 전기차를 활발하게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미국의 천조국에 있는 맨하튼 연구소에서 이 같은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기차엔 내연차보다 10배 더 많은 광물이 들어갑니다. 다량의 광물 채굴엔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고 에너지 사용엔 탄소 배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배터리 광물 채굴이 더 많아질 때 추가 채취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점. 광물 소비가 증가할수록 더 깊숙한 오빠 나는 김숙 더 많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깊숙하게 팔 때는 전체 목표로 하는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깊게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광석 전체에서 목표로 하는 금속이 차지하는 품질이 낮아진대요. 그러면 더 큰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2003년에서 2013년 칠레에서 생산된 구리 원광의 평균 품위는 약 25%가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더 많이 캐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야 되는데 더 깊이 파면 더 깊이 팔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계들이 동원돼야 되고 더 깊숙하게 더 많은 광물을 채취할수록 광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캐야 되는 거야. 더 큰 기계가 필요하고 좆되는 거죠. 그러면서 탄소의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는데 자, 이게 악순환이 연속으로 되는 건데 잘 봐봐요. 노 사장은 몇 년 전에 지금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다. 전기차 좀 더 나중에 사도 된다. 근데 누군가는 지금 전기차를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라고 했는데,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이 시점에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기차도 준비하면서 내연기관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이 당분간은 더 친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고자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연기관도 굉장히 좋은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물론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2년 초 2021년 말 엔진 개발 사업부를 해체시켰죠. 더 이상 내연기관은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내연기관은 더 이상 연구 개발을 하지 않겠다. 엔진은 안 하겠다. 근데 이 당시가 한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문제점이 터졌을 때예요. 그때 정의선 회장이 엔진 사업부를 해체시키고 전기차에 모든 걸 올인한다는 식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내가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니,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에 와서 내연기관 연구팀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어?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니네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지금 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면 엔진 개발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엔진 개발 부서를 없애면 어쩌자는 거냐. 근데 노 사장의 그런 우려는 뒤로 젖혀두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 내연기관이 오히려 지금 당장은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이 더 적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내연차가 그러진 않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예요? 전기차가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기차도 가지만 내연기관차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노 사장이 늘 얘기했잖아요.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충전 인프라예요. 충전 인프라. 충전 일거로 발전소죠. 발전소를 어디다 지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충전 시스템을 여기저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충전 시스템은 어디다 만들 거야? 이 두 개가 못 따라오면 전기차는 혼자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서부시대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데 내연기관을 판다라고 해봐. 왜 그 당시에 마차를 타는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를 안 타려고 했냐면 물론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문화적으로도. 근데 또 하나는 주유를 할 수 없었어요. 마차는 어디에 가면 마부한테 맡기면 당근을 주고 말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휴식을 취하면 갈 수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내연차들은 기름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연차가 확충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를 그래 팔아먹어. 전기차를 많이 사. 그럼 충전을 해야 되지.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갈 거 아니야. 충전을 하려면 전력이 필요해요. 그 전력은 어디서 나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소를 더 이상 못 짓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아.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짓게 해줘? 주민들이. 그럼 화력 발전소를 이제 가장 싸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게 화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을 지을 거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연차를 못 굴리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파는데 화력발전소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매연은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 수가 없어. 만약에 발전소가 있다라고 해도 충전 시스템을 많이 만들 수도 없어요. 자, 한 예로 노 사장이 어떤 예를 예전에 좋은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몇 번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포터 EV랑 봉고 EV를 팔았어요. 노 사장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노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 차를 개발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파워트레인의 레이아웃을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엔진하고 미션이 있는 자리에 모터를 놓은 거야. 동력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비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파워트레인의 구조를 급하게 그냥 엔진 자리에 모터 감속기를 놨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쭉 빠져요. 그렇게 빠질 이유도 없어. 그리고 배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다가 대충 우겨넣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배터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포터랑 봉고의 레이아웃을 보면서 억지로 만들었다, 급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네들이 디젤차를 존나 팔아먹었는데, 이건 나의 추측입니다. 추정인데, 탄소 배출이 많이 오버가 돼갖고 벌금을 아마 존나 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현대 기아자동차의 디젤 엔진들은 벤츠나 BM이나 아우디처럼 국토부나 환경부로부터 크게 제재를 당하지 않았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벤츠, BM, 아우디보다 환경 오염물질이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 않는데, 크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판매 중지를 먹은 적도 없고 크게 환경부에서 뭘 때려 맞은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원데이 투데이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디젤 엔진들은 환경 오염 물질이 적지 않게 나오는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포터나 봉고를 팔면서 얘네들이 2.2 디젤을 팔았는데, 얘네들이 아마도 탄소 배출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엠빵을 때려서 없애기 위해서 전기 화물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저는 봐요. 자기네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일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물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파워트레인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 정성스럽게 연구 개발을 해서 잘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만든 티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팔았어. 근데 이걸 정부가 또 엄청나게 도움을 줬죠. 이 영업용 번호판을 무료로 제공해 줬던가? 아마 저는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판매 금액도 엄청나게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 차들을 존나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내가 봤을 땐 많이 팔았어요. 자, 많이 팔면 팔수록 기존에 팔았던 내연기관 차들의 탄소 배출이라든가 배출가스 문제를 얘네들이 같이 엠빵을 때려가지고 제조사한테 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차들을 존나 팔았는데 이게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만든 차들이니까 어떻게 돼? 전비가 폭망이죠. 전비가 완전 똥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있는 전기 충전 시스템에 이 차들이 줄 서서 전기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든 이게 조삼모사나 똑같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전기차를 팔았어. 코나 EV를 팔고 코나 아이오닉 5를 팔고 EV6를 팔았어.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놀러가. 근데 휴게소마다 포터랑 봉고가 다 전기 충전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 불편한 거야. 아니, 전기차를 샀는데 이게 불편한 거야. 놀러 다니니까 불편한 거야. 왜? 다 포터랑 봉고가 모든 택시 다 전기 충전 시스템을 다 지들끼리 다 자기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충전을 하겠죠. 자, 현대 자동차가 만약에 내 예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는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억지로 정부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받게끔 뭔가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과정을 만들어서 팔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팔았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득을 받겠죠. 엉뚱하게 만든 레이아웃을 갖고 팔아가지고 개폭망인 전비에 2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실 편하게 영업하겠습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짧게 나오는데 그 자기네들이 이득을 받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EV6나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팔다 보니까 얘네들 오너들이 이 차를 타다 보니까 불편해. 왜 불편해? 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그래서 어떻게 돼? 노스트라다무스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이 남아 돈다. 뭔 일이냐? 이거 작은 일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대세로 여겨지던 전기차 EV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1, 2년씩 기다려서 받았던 전기 차량들이 이제는 한두 달 안에 나오고 판매량이 줄면서 보조금이 남아돈대요. 아이오닉5 판매량이 37%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아 EV6, BMW 전기차, 벤츠 전기차 모두 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 충전이 불편하고 충전 요금 요게 나왔네. 그때 디젤차 팔아먹고 디젤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듯이 가스차 존나 팔아먹고 가스요금 올렸듯이 충전요금이 인상되고 엔진 차량들의 기술 발전, 효율성, 가격 그런 것들 대비해서 전기차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내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기차가 3년 전, 2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것 같았어.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이거 좀 불편한데 전비가 좀 그런데 시스템이 좀 그런데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왜? 1세대 전기차잖아. 지금 전기차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와닿는 피부에 느낄 정도로 되려면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야 돼.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에서 또는 반자율 주행에서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모터가 획기적인 게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 당분간은 없죠. 감속기가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요? 당분간은 없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전비가 확 늘어나거나 화재나 폭발 위험성에서 뭔가 굉장히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무언가 아직은 없죠. 자율주행? 아직은 없죠. 여기서 자율주행 뭐가? 여기서 자율주행이 통과되려면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시스템이 위성으로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제어가 되어야 돼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나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되고 저 차 모든 게 다 상호 협력하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다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AI에 대한 책임이 아직까지는 법안으로 확립이 안 되죠. 노 사장이 많은 예언을 했어요. 노 사장이 주장했던 내연기관의 연료 효율 증가, 내연기관차 엔진이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 지금 사는 내연기관은 거의 기술의 결정체다. 또 노 사장 이꼬로 노스트라다무스. 노 사장이 2020년 동작에서 사무실이 있을 때 거기 좁은 칠판에서부터도 얘기를 했고 2021년 군포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제가 사무실에 옮길 때 약간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한 달 정도를 집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자율주행팩을 테슬라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테슬라는 OT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파워팩으로 만들어서 팔 것이다. 테슬라는 그렇게 돈을 벌 것이고 구글에서도 인정할 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제조회사들이 자율주행에 이제 와서 돈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될 거 나중에 얘네 거를 사서 쓰면 되니까 차라리 다른 폭스바겐처럼 다른 쪽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해라. 근데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에도 많은 부분 돈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 기술 라이센스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떴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다른 완성차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로 제공하던데 개방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미 OEM 제조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노 사장이 2년 전, 3년 전에 했던 말들이 이제 와서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워 보입니다. 뭐 하나 똑소리 나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안 보이고, 뭐 하나 똑소리 나게 차를 잘 만드는 것도 없어 보이고, 뭐 하나 똑소리 나게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노 사장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떠들어도 그들한테는 그냥 어느 딱졸 자동차 유튜버 새끼 하나가 지저대는구나. 너는 지져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데, 나비 효과라고 작은 소리와 작은 진실이 계속해서 힘을 갖게 됐을 때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을 내게 되는지, 그런 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현재의 부풀려진 겉모습에 대한 자만심으로 그렇게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전문 경영인을 모셔다가 전문 경영인이 자동차를 잘 알고 자동차에 대해서 뼛속에 있는 DNA까지도 자동차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동차의 수장 자리에 앉아서 그 회사를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거대한 자동차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미래는 결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니까진 게 뭘 알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보세요. 니까진 게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니까짓게 뭘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소리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기업을 좋아하는 노 사장의 마음이다 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악셀입니다.